이 영양제 하나면 탈모 걱정 끝, 이거 하나면 탈모 다 해결한다,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탈모를 고민한다고 하면 거의 99%는 를 먹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 영양제를 먹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그 비싼 모발 이식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로. 아니, 영양제 원장님, 네. 혹시 네. 이 영양제 하나면 탈모 걱정 끝, 이거 하나면 탈모 다 해결한다,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아, 요즘에 많이 뜨죠. 탈모나 이제 머리 건강 고민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 보면 막, 이게 진짠가? 이거 아니면 과장 광고 좀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그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떠가지고 저도 많이 접하고는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저 같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볼 때마다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그 희망 때문에 희망 고문으로 이어져서 막 실망도 하게 되고, 네. 너무 헷갈리거든요? 좀 이런 거 좀 도와주세요. 아, 그럼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왜 영양제만으로는 이 탈모 치료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영양제를 먹겠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의 종류가 그냥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유형이 있고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요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흔히 접할 수 있는 남성형 탈모, 유전성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말 그대로 이제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정확히 말하면 DHT라고 남성 호르몬에서 이제 변환된 그런 호르몬인데, 얘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모낭을 자꾸 위축시키는, 그러니까 모낭이 위축된다라는 건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전문 용어로 연모화라고 하는데, 요런 과정이 발생을 할 때 남성형 탈모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남성형 탈모에서는 M자가 밀리거나 아니면 정수리가 가마를 중심으로 가늘어지거나, 보통 정수리 같은 경우는 아예 모낭이 없어지는 경우는 잘 없지만 거의 실같이 가늘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두 유형에 해당된다면 남성형 탈모를 좀 의심하고 이제 병원에 좀 방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긴 탈모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다고 이 호르몬이 조절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양제 하나 먹었다고 이 남성형 탈모가 치료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형 탈모, 이게 참 굉장히 어려워요. 여성형 탈모는 아직 의사나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잘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의 이혜신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하는 것도 이 여성형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원인들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 해결책을 물어보면 되게 여러 가지를 막 얘기를 해요. 레이저 치료, 미녹시딜, 그 다음에 뭐 주사 치료, 막 남성형 탈모 딱 DHT 하나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성형 탈모에서는 원인을 잘 모르니까 스트레스 아니면 뭐 수면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영양 부족 때문에 탈모가 진행됐을 수도 있고, 또 여성들도 유전적으로 또 탈모가 진행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원인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영양제 하나 먹어서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여성 탈모에는 일단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 탈모에서는 물론 뭐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리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휴지기 탈모.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는 탈모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꼭 탈모가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 직장 다니면서 뭐 스트레스 같은 거는 굉장히 흔하게 받잖아요. 그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막 웅텅웅텅 빠지면 그때 거의 99%는 휴지기 탈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산후탈모 이런 거 오잖아요. 이것도 약간 휴지기 탈모 일종이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몸짱 열풍이 많이 불면서 바디 프로필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체지방률도 없어지지만 머리카락도 자꾸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휴지기 탈모예요. 그래서 휴지기 탈모는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고, 신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그 다음에 영양 섭취가 부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좋은 영양제를 먹는다고 하면 영양이 부족한 걸로 생긴 휴지기 탈모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영양제 하나가 이 휴지기 탈모의 원인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원형 탈모예요. 원형 탈모 하면 환자분들이 꼭 정수리 탈모를 얘기해요. 동그랗게 여기 비어있는 걸 갖다가 이제 원형 탈모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남성형 탈모의 정수리 패턴인 거예요. 지금 말하는 원형 탈모는 동정
수건 크기 모양으로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는 거예요. 아, 그 막 쥐 파먹었다고 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네. 이게 사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도 되게 잘 생기고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아토피처럼, 그 다음에 뭐 갑상선 질환처럼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앓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이런 구멍 나는 이런 원형 탈모들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면역학적인 원인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원래 내 세포는 남을 공격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걸 막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쵸. 근데 이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세포가. 그래서 내 모낭세포를 내 면역세포가 공격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모발이 사라지는 이런 면역학적인 원인에 의한 원형 탈모가 있을 수 있는데, 얘는 백날 영양제를 먹어도 의미가 없죠. 이때는 스테로이드를 줘야 돼요. 그래서 면역을 좀 낮춰줘야 돼요. 면역계가 화나 있는 거기 때문에 면역계를 좀 안정화시켜주는 게 치료지 영양제가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겪고 있는 이 탈모 증상이 남성형 탈모인지 뭐 여성형 탈모인지 휴지기 탈모인지 아니면 면역학적인 원인에 의한 탈모인지를 뭐 알아야 우리가 영양제 하나를 먹었을 때 얼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대표적인 탈모 영양제, 특히나 그렇게 광고 막 뜨고 하는 거에서 보는 게 항상 맥주 효모 이런 거더라고요. 그쵸. 일단 맥주 효모는 맥주를 만들 때 나오는 효모예요. 근데 얘가 이제 영양분이 풍부해가지고 뭐 비타민 B군, 미네랄,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있는 경우에 탈모가 발생했을 때는 이 맥주 효모를 좀 섭취를 해주시면 많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근데 남성형 탈모나 면역학적인 원인에 의한 원형 탈모나 이런 경우에는 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겠죠. 맥주 효모만 먹으면 뭐 남성형 탈모 걱정 끝, 머리가 쑥쑥 자란다 막 이런 거는 사실 근거가 없는 건가요? 거짓말이죠. 아, 그렇구나. 일단 남성형 탈모로 예를 들면 그 DHT라는 호르몬 때문인 거잖아요. 그럼 일단 호르몬을 잡아줘야 되는 건데, 제가 가장 흔히 드는 예가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밑이 빠져 있으면 그냥 물 부으면 그냥 내려가잖아요. 백날 맥주 효모처럼 뭐 좋은 풍부한 영양제 먹어봐야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남성 호르몬을 좀 조절해 놓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머리에 좋은 영양제들을 하나씩 얹기 시작해야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내 머리카락이 건강해지는 건데, 그냥 무작정 밑도 막지 않은 채로 막 그냥 영양제 들이붓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맥주 효모는 어떤 탈모에 좀 그래도 도움이 좀 될까요? 영양 결핍 때문에 생긴 그런 탈모, 예를 들어 바프 찍다가 탈모가 생겼다 그런 거나 휴지기 탈모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영양 섭취가 굉장히 큰 부분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나는 맥주 효모 그거 광고하는 거 먹고 난 머리 엄청 좋아졌어 하는 분들은 영양 결핍이었을 확률이 좀 높겠네요. 그쵸. 요즘 이게 요즘 영양 결핍이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직장인분들 중에는 막 점심도 거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소식하다 보니까 필수 영양 성분이 부족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유발된 탈모인 경우에는 이런 맥주 효모들을 먹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겠죠. 그리고 이 맥주 효모라는 게 이게 독일 그 맥주 공장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들의 머리가 풍성했다, 여기서 이제 나온 이제 일화를 통해서 탈모인들한테 엄청 필요한 필수 영양제처럼 홍보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비타민 B, 아미노산, 그 다음에 미네랄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종합 비타민이에요. 근데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이거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 맥주 효모를 먹어서만 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영양 성분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과장된 면도 있고, 근데 그렇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필요한 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먹어서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탈모 치료를 이렇게 무작정 영양제만 먹으면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좀 원장님은 이렇게 경각심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모발들이 자꾸 가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늘어지다가는 결국에는 모낭이 없어져요. 그럼 그 자리는 다시 머리카락이 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가 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영양제를 먹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유형의 탈모들이 자꾸 이게 탈모가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그냥 원래는 약만 먹어서도 해결될 수 있는 게 그 비싼 모발 이식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약으로 점점 막아야 되는 시기를 약인 줄 알고 착각해서 먹는 영양제들이 계속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쵸. 나는 이제 약 먹고 있어, 난 관리하고 있어, 이 생각으로 1년 2년 지체하다가 오셨는데 이미 M자는 깊이 밀렸고 정수리는 뚫렸고 약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해 주시는 거군요.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약만 잘 골든타임만 맞춰서 드셨으면 아무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 없을 분들이 많은 이거저거 치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리고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성형 탈모에도 원인이 명확한 탈모가 하나가 있어요. 여자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을 한다고 하죠. 생리를 하는 건데 이게 매달 해야지만 정상적인 거예요.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심하게는 한 6달, 뭐 1년에 한 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병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이제 질환인데 굉장히 생소하죠. 근데 여성 인구의 되게 많은 수를 차지해요. 매달 꾸준히 안 하는 여성들은 이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은 모르지만. 근데 이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좀 높아져요. 그러면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M자 탈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이런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경우는 치료 방법이 뭐냐면 호르몬을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오히려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영양제를 먹어가지고 또 타이밍을 놓치면 여자들도 M자가 깊게 밀려가지고 보통 여자들은 한 1000모, 2000모 사이로만 이식을 하게 되거든요. 많이 밀리면은 4000모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진짜 여성형 탈모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야지 그냥 여성형 탈모는 잘 모른대, 그냥 영양제만 먹으면 된대 라고 해서 영양제 먹다가 늦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떤 유형의 탈모가 있는지를 아는 게 시작인 거예요. 요즘에 이제 탈모만을 전문으로 보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곳에 좀 편하게 방문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탈모가 진행되기 전에 사진을 갖고 있는 병원을 만들어 놓는 게 나중에 내가 얼마만큼 진행됐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런 표본이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꿀팁입니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잖아요. 지금 찍어놔야 몇 년 있다가 또 비교해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엄청난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진짜로 효과 있는 탈모 치료제?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남성형 탈모에는 DHT라는 호르몬이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호르몬을 줄여주는 약을 먹어야겠죠. 그게 이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상품명으로는 이제 프로페시 아보다트가 될 거예요. 그건 되게 유명한 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역할은 남성 호르몬이 DHT로 전환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DHT 호르몬 레벨이 줄어들어가지고 탈모의 진행을 굉장히 많이 늦출 수가 있어요. 이게 원장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그 밑을 채워준 역할을 하는 거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원장님께서 이 현장에서 볼 때 남성분들 중에서 탈모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남성형 탈모가 많은가요? 비중? 그쵸.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그 정도예요? 일단 남성들 중에 탈모를 고민한다고 하면 거의 99%는 남성형 탈모가 혼재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휴지기 탈모가 있어도 이미 남성형 탈모가 있는데 휴지기 탈모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약간 뭔가 내가 좀 느끼기 시작했다 하면 일단은 밑부터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녹시딜인데 이게 여성형 탈모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는 했지만 어쨌건 머리의 영양분은 혈류가 작용을 해요. 그럼 이제 혈류를 풍부하게 넣어주면 모발이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 원리로 나온 게 이제 미녹시딜이에요. 실제로 얘는 혈압약으로 쓰여가지고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혈관이 확장되면 혈류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모낭으로 공급되는 혈류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발을 건강하게 하는 기전인데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도로에 폐기물 있고 돌 있고 이래서 원래 있는 도로만큼도 쓰지도 못하고 차량들이 지나가지도 못하면은 트래픽이 원활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8차선으로 했어요. 그러면 쌩쌩 달리는 차량들도 많고 원활하잖아요. 미녹시딜을 쓰게 되면 혈관이 확 열리면서 혈류 공급이 많아지니까 영양분 공급이 많이 돼서 모낭이 건강해지다 보니 머리카락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여성형 탈모 환자들을 진료를 볼 때 이 미녹시딜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여성분들이라면 이 미녹시딜을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나요? 그렇진 않죠. 근데 남성은 워낙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약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거 이후에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간혹 이제 남자들 중에 미녹시딜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미녹시딜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되게 무시해요. 이거 약은 맞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의사가 처방을 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얘는 FDA 승인을 받은 2가지 탈모 치료제 중에 하나예요. 프로페시아, 먹는 탈모약이잖아요. 요거랑 이제 미녹시딜, 이 2가지가 FDA 승인을 받은 탈모 치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요. 장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과는 확실한데 이게 꾸준히 바르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이 효과를 느끼냐 못 느끼냐 그게 결정이 되다 보니 좀 어려운 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크게
개선되는 걸 많이 못 느꼈다라고 하면 그때는 병원에서 도움을 받는 치료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저출력 레이저 치료라던가 아니면 이제 주사 치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식의 치료를 통해 시너지를 일으켜야 되죠. 근데 이럴 때 역시도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는 무조건 기본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일단 영양제는 보조수단에 해당해요. 하지만 또 보조수단이 그러면은 하찮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까 물 채우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모발들이 풍성하고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수단도 반드시 챙겨주셔야 돼요. 특히나 여성형 탈모나 이제 휴지기 탈모 이런 경우에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탈모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양을 잘 섭취해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또 이 영양제만이 또 보조수단으로 모든 걸 다 채워주진 않아요. 우리의 생활 습관이 이 탈모를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당연히 불규칙한 영양 섭취도 있겠지만 수면 패턴, 예를 들어 뭐 잠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뭐 수면 패턴이 너무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뭐 이별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그때 받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워낙 바프 이런 열풍이 많다 보니까 극단적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탈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결과물인 거네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는 사실 우리 머리 필요 없어요. 멋낼 때만 필요하잖아요, 머리카락은. 그리고 예를 들어 심장 없어도 돼요? 안 되죠. 뇌 없으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머리카락 없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모든 게 다 좋아진 다음에 좋아지는 게 머리카락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치료하면서 되게 느끼는 게 실현당하잖아요. 그럼 머리카락이 확 안 좋아져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의 병이 있으면 내 탈모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마음과 이 육체적인 건강이 다 같이 올라가야 이 머리카락 건강도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이 영양제 하나로 탈모를 해결했습니다. 뭐 약간 이런 문구들 있잖아요. 사실 요거는 좀 과장된 면이 없진 않아 있어요. 아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탈모가 의심이 된다면 탈모의 종류가 많다 그랬잖아요. 어떤 유형의 탈모인지를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밑을 막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남성 탈모에서는 호르몬 조절, 여성 탈모에서는 미녹시딜을 통해서 이런 밑을 막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제를 통해 가지고 뭔가 보조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휴지기 탈모나 여성 탈모에서는 이런 영양제 보충이 꽤나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밑을 막고 난 이후에는 괜찮은 접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듯이 우리 몸이 다 건강해져야 그제서야 좋아지는 게 머리 건강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영양제 보충만 했다고 아 나 이제 머리 풍성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잠을 잘 자는지 스트레스는 없는지 아니면 식단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좀 점검을 해가지고 내 몸의 건강을 회복을 해야 비로소 머리카락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진짜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로. 아니 영양제 먹다가 진짜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모발이식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제가 가장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골든타임 놓치기 전에 밑 빠진 독에 밑을 막는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이 영양제 하나면 탈모 해결된대 막 이러면서 이거 우리 같이 사볼까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좀 공유해 주시면서 탈모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영상을 통해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